24년 성과평가, 팀 역량평가 개인 모두 A였으나 인사팀 조정으로 최종평가 B를 받았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라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공정할 거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없습니다. 세상에 공정한 평가라는 건 없어요.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연봉도 괜찮은 편이지만 저와 결이 너무 맞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빙하기에서 생퇴사 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일까요? 팀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의사통을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게 되는데 제 성향의 팀장과 맞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직 후 첫 성과평가. 작성자님은 빠샤빠샤님이시고요. 7년차 연구개발. 안녕하세요, 이 형님. 저는 7년차 연구개발 종사하고 있으며 작년에 3번째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 시 연봉협상에서 15% 인상을 입사했으며 인사팀에서는 회사 내규에서 상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동일 경력에서 평균 연봉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성과평가, 팀 역량평가 개인 모두 A였으나 인사팀 조정으로 최종평가 B를 받았으면 첫 평가가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절반은 평가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나름 체계가 있는 회사이신 것 같아요. 팀 평가가 진행됐던 거를 인사팀이 조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현재 상황이 조금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직속 상사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팀이 최고야. 우리 팀이 제일 잘했고 우리 팀 다 승진해야 되고 우리 팀이 다 A를 받아야 되라고 그냥 상향 올려치기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빠샤빠샤님이 그런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인사팀장을 했을 때 다양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인사팀 입장에서 이거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사는 평가가 되게 후해. 그 저 상사 밑에 있으면 다 A를 줘. 팀원이 똑같이 5명 있는데 이 상사 밑에 있는 애들은 다 A예요. 저는 올 A. 그리고 이 상사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B 이하를 받았어. 근데 조직 성과는 객관적으로 이 팀이 더 좋아. 그리고 팀장이 더 탁월해. 팀장이 탁월하니까 기준도 깐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더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인사팀 입장에서는 이 팀에 있는 애들이 더 성과도 잘 내고 팀장이 까다로워서 저 사람이 일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잘 버티는 사람들의 평가와 성과가 좀 별로 안 좋은데 팀장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이런 조정 많이 했어요. 후하게 평가를 주는 팀장들이 보통은 성과를 못 냅니다. 그리고 안 좋게 평가를 일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오히려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끌어올리고 이쪽에 있었던 사람을 좀 내려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팀이 의도를 가지고 규정을 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사팀도 그거를 개인까지 소통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A 안 올려놓고 A라고 구라치는 상사도 많아요. 올릴 때 그냥 B 이하로 때려놓고 부하직원한테 가서는 참 나는 A를 올렸는데 인사팀 저 개념 없는 놈들이 저거 그냥 강제로 끌어내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인사팀 측 명분은 A 비중이 정해질게 그렇죠 이거죠. 보통 A의 비중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라는 거는 저는 제가 이 평가를 정말 많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라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공정할 거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없습니다. 세상에 공정한 평가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그렇잖아. 어떻게 인사팀이 그 기준을 만듭니까? 그 사람이 노력한 거, 기여한 거, 산업의 경쟁력, 우리 회사의 위치 어떻게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들 중심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얘기했지만 평가가 PI 지급 대상이 되죠. 곧 돈을 더 준다는 거야.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데 보상의 재원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팀이 회사 내부 규정에서 상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진짜 그 회사에서 상향의 어떤 그걸 준 거라면 당연히 여기서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회사의 모든 조직은 연속성을 갖거든요. 그동안 쌓아왔던 시행착오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퍼즐이 딱 맞춰지면 성과가 나는 거죠. 내가 들어와 성과가 났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와서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너무 침울할 이유도 없어요. 조직력으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위의 인원을 결정해야 되는 인사팀이나 대표님이나 이런 최고 리더십의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있었던 사람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적용을 받아요. 여러분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한 명 경력자가 들어왔어. 그것도 중간에 들어왔어. 일을 했는데 우리 부서 성과가 잘 났네? 그래서 상위 AX를 이제 몇 명을 주게 되는데 애매하게 두세 명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별로이고 회사에 안티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니라면은 보통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주는 게 좀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연봉을 들어올 때 상향으로 정말 줬다라면 그 부분도 이미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솔직히 일하면서 후려치기 당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과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 따져서 마음 상하고 열이 읽기 싫어서 별말 없이 수긍했는데 지금은 추를 위해 이야기해볼 걸 그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첫 평가라면 아주 불합리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제 의문 포인트는 성과평가 자체가 팀 성과로 매겨지는데 A의 비중이 할당되어 있다는 게 모순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래요. 파레토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을 근거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보통 고정을 해놓습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이기도 하고 딜레마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죽하면 상대평가를 없애자 이런 무브먼트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없어지는 추세죠. 그거는 기업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제도나 방식이 내가 동의할 수 있냐 이거를 따져보고 입사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역량평가가 B였다면 납득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팀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해서 내가 A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첫 평가기 때문에 이 시기는 넘어가 보시는 것도 직장 생활에 이제 7년 차시니까 그래도 허리급인데 그 조직에서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였는데 C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한번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A에서 B로 떨어졌다 또 입사를 중간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려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첫 해 성과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하시고 좋은 성과에 도전하시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 납득이 안 되시면 그냥 이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좋은데 방향성에 이게 고민이 되겠네요. 작성자는 빙하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직은 거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상황이지만 생퇴사 후 준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품질관리부서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하던 부서 생산기술 직무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로 1년 반을 잘 하셨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연봉도 괜찮은 편이지만 루틴적이고 항상 꼼꼼함이 요하는 직무로 저와 결이 너무 맞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안 맞는 일을 하니 작은 일에도 배로 힘들고 조직 문화도 잘 맞지 않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는 일을 찾아야 힘든 일도 버틸 수 있겠다 생각하며 저의 과거 성향을 천천히 돌아봤고 결국 기획 마케팅 직무를 커리어전에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련 자격증의 스펙이 없기에 적성에 맞는 테스트 해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퇴근하고는 힘이 잘 안 나네요. 이런 빙하기에서 생퇴사 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판단은? 승인할 것 같아요. 왜요? 평소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가 안 맞다는 것을 발견했고 아직 3년차가 되지 않았던 거 중고 신입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차피 직무가 안 맞으면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직무를 바꿀 거면 저는 그냥 빨리 퇴사하고 직무 유사 경험을 만들러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직무를 바꿔야 될 상황이면 이거는 더 이상 시간 끌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빠른 판단하셔야 돼요. 빨리 그 경험을 쌓으러 가야 돼요. 이 부서에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경험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팀장님이시군요. 9년차 컨텐츠 기획이시고요. 팀원들과 소통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팀장이 되는 팀을 잘 이끌고 싶은데 팀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의사통을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제가 다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게 되는데 제 성향이 팀장과 맞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기분 좋게 승인이라고 해드리고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내 맘 같은 부하 직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 있다면 인생의 귀인입니다. 잘 섬겨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팀원이라 하더라도 갭이 당연히 있고요. 그거를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 대화 나누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게 리더 역할이에요. 그냥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 세상에 팀장이 잘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배우고 훈련하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털도 좀 빠지고 입술도 터지고 막 이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겪는 거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에 제가 보기에 한 5년 정도까지는 이 리더십의 역할이 되게 어색하고요. 그 과정을 좌충우돌 하는 게 맞아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고민 살롱을 할 테니까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쓰시면 돼요.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최신 걸로 이렇게 다 뜨고요. 이 내용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은 제가 필터 자체를 조회수 높은 순으로 했는데 다음번에는 좋아요 순으로 할까요? 미리 다른 분들의 고민도 좀 보세요. 그리고 댓글 기능을 좀 넣어서 여러분끼리 여기서 진짜 커뮤니티 성격의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시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의 고민들이 잘 모이고 하면은 연차별 이제 필터 고민도 이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때는 퇴사 이직 고민만 이제 특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인간관계만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다 팀장님이네. 나보다 무능한 사람이 팀장자를 뺏어 팀장님과 갈 때 팀장의 자격이란 뭘까요? 상사와 인간관계다 상사고민이구나. 이런 키워드도 많이 보게 되네요.